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화교 세력을 축소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뭐 그때 태어나서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본 적은 없지만 과거의 기록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감기를 걸렸네요. 결국에는 감기를 걸렸고, 네, 아무튼 간에,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계속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파 측에서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집회 측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일어나는 일들, 당연히 여러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 저는 뭐 계속 소신껏 하던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대단한 유튜버도 아니고 뭐 대단한 위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주고 이제 개몽 자료 이런 거 해주고 현장 중계해주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네. 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 정말 대단하신 대통령이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뽑히는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최근에 저희 보수 우파 쪽에서 나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다. 내 인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못 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다. 왜냐면 이 혼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욕도 하나 없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도 당연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결단을 내리셨죠 이번에. 네, 곧 돌아오실 거라고 보고. 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화교의 혜택,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화교를 매우 효과적으로, 어찌 보면 탄압이죠. 탄압까지 해가면서 그 수를 줄였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홍콩의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 유일하게 화교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최근에는 오히려 늘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9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길게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죠.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지난 문재인 시절부터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다시 한번 화교들이 크게 유입이 되었고, 아마 그 IMF 이후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이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크게 좀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문재인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화교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이번 영상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면 이 화교 혜택 하나로 영상이 막 30분 넘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엄청난 혜택이 있고 화교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정도 인식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제시대 때도 일본조차도 이 화교를 견제를 했었죠. 물론 이건 일제가 좀 부추겼다. 우리나라 국민들 좀 부추겼다. 이런 기록도 있고 화교 배척 운동까지 일어났었어요. 1931년에는 평양에서 진짜 막 시민들이 화교를 공격했었던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 뭐 6만까지 올라갔던 화교가 3만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일제의 이야기니까 그건 두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요.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이 화교를 견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의 항만 창고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화교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대부분 화교들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 수치가 좀 충격적이긴 한데 1946년에 전체 무역량의 82%를 화교인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82%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때 바로 업종을 대부분이 음식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1962년에 집권을 시작했죠. 이때 집권하자마자 두 가지를 단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당시에 딱히 없었습니다. 60년도 초반에 무슨 외국인이 들어와서 뭘 살겠어요. 대부분 화교인들하고 일본인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화교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했고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생각해 보시면 이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거를 또 사서 개발시켜 놓고 또 버려놓고 이런 땅들이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 그냥 놀러 가보시면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길 가다가 딱 그런 거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당시에 이 화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지금 제주도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교인들은 농사까지 거기서 지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환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로 이 사람들이 이 화교들이 더 이상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법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가지고 있는 땅 다 내놓고 이거 빨리 헐값에 팔아라. 이렇게 돼서 진짜로 이 화교들이 헐값에 땅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다른 기록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완전히 금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완전히 금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토지 소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화교들에게만은 정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에는 헐값에 팔게 만들도록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거죠. 아주 정말 이 시대에 또 시사할 점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고, 파면 팔수록 최고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화폐 개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화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썰이 있습니다. 썰이. 화교가 보유한 자금 때문이다. 화폐 개혁을 한 게 박정희 정부는 화교가 보유한 자금을 끌어들여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고 들어보세요. 1962년 6월 9일에 밤 10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통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화폐 단위를 환화에서 이제 원화로 바꾼 거죠. 10환을 1원으로 이제 바꾼 건데, 그러니까 공 하나를 빼고 원으로 바꾼 건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월 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나 어음이나 또는 우편한 증서는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7월 17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이 밤 10시에 발표가 된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조치가 있으면 당연히 화교의 장롱 안에 있던 자금들이 시중은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여러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화폐 개혁이 성공했냐라고 딱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화교들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들이 이 이런 안전 자산으로 바꿔서 본인들이 몰래 숨겨놓은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당시에 좀 화를 냈다고 해요. 이게 당시에 예금 개정 자체도 봉쇄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실패했다라고 처음으로 자인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화폐 개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으나 지금 우리는 이 원이라는 단위에 너무나 익숙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 화폐 개혁 이후로 많은 화교들이 본인의 위치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대만으로 좀 많이 당시에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도 많이 갔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화폐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실행이 됐는데 여기에 화교인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오늘날 대기업 중에서는 화교 출신 회장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어찌 보면 좀 끔찍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교가 금 같은 안정 자산으로 바꿔놓기도 했지만 실제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화교의 현금은 다 회수를 하게 된 거죠.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를 좀 축소시켰는데 또 재밌는 점들도 많습니다. 1970년에는
어떤 법을 발표를 했냐면 외국인 토지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법,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화교의 점포를 50평 정도 이 정도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한 4개 정도 있는 중국집 그 정도 만들 공간이죠. 그러니까 화교들은 한 가구에 주택과 점포만 소유 가능하도록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50평까지밖에 못하게 만들었고 또 그 법 안에 한 가구의 주택과 점포 딱 이렇게만 소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빌려줄 수도 없고 임대사업, 부동산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대단하죠.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시에 이전에 말씀드린 1950년 그때처럼 음식점, 소상공업 이런 걸로 눈을 돌린 겁니다. 화교들이. 네. 네, 재밌습니다. 아주 끝까지 쫓아가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코를 계속 삼키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해, 양해 부탁드리고, 네, 아무튼 그래서 화교들이 이 중국집, 우리가 생각하는 짜장면, 이런 거를 만들게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짜장면의 가격까지 동결을 시켜버려요. 물가 안정을 빌미로 해서, 짜장면 가격까지. 이때 중국인들이 정말 이 화교들이 짜장면 집을 많이 했는데 이것까지 동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짜장면이 의외로 고급 요리였다고 합니다. 의외로 고급 요리였는데 졸업식 때 많이 먹는 서민 음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뒤에 정말 제가 화교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쫓아오니까 그런 상황이죠. 네, 1973년에는요. 더 재밌는 건 양곡 전략을 명분으로 해서 중화 요리점에서 쌀밥 판매까지 금지시켜버려요. 쌀밥은 여러분 그 한국인의 근본이죠. 한국인의 근본이 쌀밥인데 이 한국인의 근본을 왜 너네가 외국인 특히 화교들이 판매를 하냐 이런 공감대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팔다가 걸리면 중과세를 매겨버리고 위생검사를 아주 수시로 귀찮게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맨날 정부에서 위생검사 나와서 맨날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남은 화교들의 기반이 지금의 명동에 플라자 호텔 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습니다. 1971년 당시 한 150명 정도의 화교들이 중국집, 이발소, 한의원, 서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웃긴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소공동을 정리하고 화교 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1971년에 10월에 소공동에 차이나타운이 사라졌습니다. 이 화교들을 회유를 해서 회관을 지어줄 테니까 여기 정리해라. 이게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탄원서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이 차이나타운 좀 별로다. 이런 탄원서들이 많이 올라와서 당시 그런 빌미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화교 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타운을 없앴는데 결론적으로 화교 회관 지어주셨을까요? 네, 안 지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한화그룹에서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동의 플라자 호텔을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젠 웃긴 수준으로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는 모든 분야에서 화교들이 하는 일마다 다 금지시키고 이러니까 많은 화교들이 떠났고요. 그 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정책을 잘 펼치셨죠. 대부분 그냥 대만으로 이민을 가거나 아싸리 그냥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교 자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라가 당시에 우리 박정희 정부 때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교 인구가 60만 명에서 1975년 기준으로 5만 7천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면 또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단지 박정희 대통령은 업적이 이거 한 개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화교 축소 정책으로는 이런 거를 펼쳤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짤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짤이긴 한데 일단 정확하게 팩트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팩트가 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시면 제가 앞에서 한 얘기는 일단 정확한 기록을 가진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들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 옳았다 뭐 이런 짤인데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금지,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 금지. 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과 너무 많이 다른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동산 소유 금지. 네 번째, 선거 출마 불가, 투표까지 불가. 다섯 번째, 화교들한테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여섯 번째, 방송 출연까지 금지. 그리고 일곱 번째, 기자, PD, 작가 등 미디어 종사 불가. 요즘에 언론들 보면 화교 출신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태를 쭉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 기자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정부가 정해준 구역에서만 주거가 가능하고, 아홉 번째, 중공과 연락의 금지. 열 번째, 한국 비방 금지. 11번째, 중국식 건물 건축 금지. 네. 12번째, 식당 개업 시 한국인과 같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13번째, 차량 구매 및 등록 시 3급 이상 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물론 이게 100% 팩트다. 전 체크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짤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린 건데, 지금 이 13개만 보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확실한 거는 화교를 정말 잘 효과적으로 축소한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는 의사 측에서, 의료계에서 뭐 서울대 의대 합격하는 법, 화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보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의대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쇠 빠지게 공부를 해야 의대를 갈까 말까 한 게 아시죠?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화교 특별 전형, 외국인 특별 전형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외국인의 대부분이 화교입니다. 그래서 뭐 화교 특별 전형, 그리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전형들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때 정책을 좀 유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IMF 이후에 외국인 토지 소유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제주도에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중국인은 또 제주도 무비자 뭐 이런 것도 있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대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또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런 계몽을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었으면 이런 거를 알았을까요? 화교에 대한 거?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민주당 보면은 지금의 뭐 양곡법 이런 것도 중국인들의 정착을 좀 쉽게 만드는 법이고요. 사실 뭐 명분은 당연히 다 좋습니다. 명분은 다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정말 많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사드도 철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쉐쉐 어디 가면 뭐 쉐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죠. 중국은 아주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아주 언론에서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좌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에 시사할 점이 너무나 많은 대통령입니다. 정말 이분 같은 저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화교 정책도 화교 정책이지만 여러분 화교 정책만이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올바르고 정말 엄청난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뭐 여러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지금 봐도 정말 그 시사할 점이 많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시에 2020년, 2022년까지 정말 국제적으로 여러분 큰 일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 왜 고통을 저희가 화교들이랑 중국과 함께 나눠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사례들이 많았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 다 말하면 여러분 정말 끝도 없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화교 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져와 봤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오고 하겠지만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러한 점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다행이고,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